네, 주식회 사이언스의 근육배입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시계를 켜도록 하고요. 네, 뭐 똑같이 1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 1분 뒤에 답을 맞추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쉬의 삼각형 면에 한 모서리가 한 면에만 포함되는 경우의 오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의 답은 1번 오픈 메쉬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클로즈 메쉬는 어떤 거라 했죠? 한 모서리와 두 면, 모서리와 두 면이고요. 반전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거였죠? 벡터, 너멀 벡터라고 했죠. 비매니폴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랑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형상일 경우에 비매니폴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오픈 메쉬 한 모서리가 한 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 이 다음 빈칸에 가나다라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를 본다면은 일단 답 빼서만 해도 이 채우기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서포트 크기 공차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단 공차와 크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프린터 크기가 200이에요. 근데 400짜리 만들었어요. 400짜리. 이쪽에 홀이 있을 거예요. 얘가 100파이예요. 얘를 공차를 생각한다면은 100점 이게 홀이라고 치면은 98점 99.8이 돼야겠죠. 축이. 근데 얘를 스케일을 줄이면은 이 0.2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항상 크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후순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2번이랑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포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란 크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서포트는 단순히 방향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든 나중에 오든 크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크기는 이 400, 200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에서 400이라는 것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크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3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크기, 공차, 서포트, 채우기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다음 중 3D 프린팅 출력 시에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문제로는 다음 중 3D 프린팅 출력 시에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력 시에 방향을 수정해서 스포터 생성이 최소화돼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때문에 1번은 아니고, 출력 후 결합이나 조립을 할 경우 공차를 고려해서 출력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 더 이상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의 강도를 높이려면은 채우기를 많이 해야 하고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당연히 강도를 높이려면은 면적이 커야 되니까 이 채우기를 많이 해야겠죠. 그 면적이 넓으면은 경로가 많아지니까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3번 단입니다. 근데 4번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출력이 될 수 없으므로 분할 출력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을. 물론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단순 피규어들이 그렇겠죠. 크기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출력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건 사실 만으로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제일 의심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분할 출력만이 아니라 스케일 크기를 줄여서도 가능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류 검출 프로그램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메시 믹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해봐서 알죠.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 넷팹, 메쉬랩이라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이 메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 이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 큐라는 오류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SL 파일을 G코드로 바꿔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죠. 이 큐라 말고도 대표적으로 있는 게 리피티어 호스트, 심플리페이 등이 있습니다. 네, 5번 출력물이 다른 부품이나 출력물과 결합 또는 조립이 필요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립이죠. 결합, 조립. 이 부분들은 서포터는 뭐 이게 서포터인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이게 결합이나 조립이랑 관련하는 것도 이제 다 아실 거고요. 크기는 출력 배드보다 클 때 이 스케일을 줄이는 걸 크기를 하고요. 채우기는 속도랑 강도에 관련된 것으로 얼마나 속을 채우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도랑 시간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채우기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될 수 있는 2번이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맞출 수 있겠죠. 6번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잘 안 나와 있는데 깨져 있네요.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네, 요게 잠시만요. 이 간격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네,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간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잠깐 지웠다가
뭐 대충 이거 대충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게 수정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글에서 변환한 다음에 PDF로 넘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십시오. 영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기역이 뭔지, 니은이 뭔지, 디귿이 뭔지, 리을이 뭔지. 자,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나요? 모서리가 한 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얘는 오픈 메쉬입니다. 오픈 메쉬. 오픈. 그 다음에는 비매니폴드 형상이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벡터가 나왔죠. 노멀 벡터. 얘는 반전면. 그 다음에 리얼. 두 면과 공유하는 것. 클로즈죠. 클로즈 메쉬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4번의 기억이 오픈이니까 뭐 실제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수동으로 오류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이거는 제가 문제를 안 드린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한번 때려 맞춰 보시겠습니까?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동으로 오류가 수정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못 배우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출력물과 결합이 필요한 모델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부 오류로 인해 수정이 되지 않는 부분, 즉 자동으로 했을 때 수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동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밑에 똑같은 얘기죠. 결합 부분이 자동 오류 수정으로 수정되지 않아서 수동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보통 이런 단어들이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수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사실 이런 거는 이 책에서도조차 얘기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은 추가를 해봤는데 아마 이런 대부분 이 수정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3D 프린팅 공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예전 문제인데 한번 이 챕터에 들어가 있길래 제가 들고 와봤고요. 접착제를 분말에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결합시켜 단면을 성형하고 형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출력물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형성된다를 풀어보겠습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접착제를 분말을 접착제를 분말에 선택적으로 분사라고 하면은 분말 융접 방식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죠. 파우더 베드 퓨전이고, 분말에 레이저를 선택적으로 소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멜팅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방향성 에너지 침착 방식은 요거는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인데, 번역이 참 이제 아, 깔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플랫폼 위에서 이 분말이나 아니 와이어를 녹여가면서 층층이 올리는 방식이고요. 재료 분사, 메테리얼 제팅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 즉 포토폴리머를 분사하는 방식이고요. 접착제 분사가 접착제를 분말에 분사하는 방식, 즉 바인더 제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챕터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은 2번이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분말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이 다른 것은 입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조 광경화학의 벳 포토폴리머제이션이고요. 분말 융접 파우더 베드 퓨전이죠. 바인더 제트 분사 방식 이거 이 세 개의 특징은 레진 혹은 파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금씩 조금씩 얘들을 내려가면서 출력을 한다는 특징이 있죠. 안전 메터리얼 압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층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이 나머지 세 방식의 반대 방향인 재료 압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10번
레이저, 일렉트론 빔 등의 열 에너지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E빔을 놓아서 녹여 침착시키는 방식은 보자. 보면은 판재 적층 방식은 라미네이션이고요. 이 판상 소재들을 마찰 초음파나 아니면은 A4 용지 같은 것을 본드로 붙이는 방식들이죠. 인테리어 익스트루전 방식은 서멀 플라스틱, 즉 열가스성 폴리머를 녹여서 압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레이저랑 일렉트론 빔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자, 침착시킨다 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침착이라는 게 어원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으로 앉아 들러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침착, 밑으로 앉아서 달라붙음은 어디가 어울릴지가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플랫폼이 있고 밑으로 앉아서 들러붙는다. 베드가 있고 층층씩 이렇게 내려간다 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결만 됐더라도 사실 이 분말 융접에 맞는 방식이겠지만, 사실 침착이란 말은 보통 베스가 있는 타입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사실은 4번입니다만, 이거는 사실 좀 논쟁의 의지가 있는 약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1번 출력 보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력 보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 구조물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해야 된다. 모든 출력 보조물, 즉 서포터들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오버행, 플랫폼의 면적이 작을 때 모두 지지대를 설정해줘야 된다. 이게 오버행은 이런 거를 뜻하고요. 출력물이 면적이 작을 때는 이런 하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출력 보조물은
출력물과 별도로 출력한다 이고요. 왜냐하면은 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랑 살짝 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별도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충분히. 하지만 출력물 보존물의 진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를 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진해 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입니다. 네. 안정적인 지대 설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의 답은 없지만 가장 처음 쓰는 건 바닥 구조물의 면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각도, 그 다음에 종류, 소재는 이게 수용성이냐 아니면은 원재료랑 같은 소재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바닥 구조물의 종류, 즉 라프트나 스킷이나 브링 같은 경우도 사실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 한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런 각도랑 이 출력 구조물의 면적이 있는데 사실 각도 또한 저희 노즐 옆에 이 쿨러들이 있죠. 쿨러들로 충분히 오버행도 가능한 정도의 냉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트 모양의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짧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 바닥 구조물의 면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좌표계에 대한 얘기인데 거의 아마 안 나올 겁니다. 15번 직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음 좌표계의 위치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이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위치 A에서 즉 10, 30 아니죠 x니까 30, 10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90, 90겠죠.
자, 여기서 절대좌표계가 있고 상대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좌표계는 기계의 0점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좌표계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절대좌표계 방식의 경우 위치 B의 좌표는 G00, 그러니까 여기서 B를 가려면은 G00, X90, Y90으로 표시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뭐 앞에 G00이 급소기성이니까 사실 뭐 G01이 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절대좌표 방식은 이동할 좌표는 현재 좌표와 무관하게 지정한다. 네, 요거 한번 보고 증문좌표의 경우 위치 B의 좌표를 G00, X는 60만큼 더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90에서 60을 뺀 60만큼 더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90에서 10을 뺀 80만큼 더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4번 중분좌표 방식에서 이동하는 좌표를 지정하면은 현재 설정된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좌표로 헤드 또는 플랫폼이 이송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현재 설정된 좌표계의 원점 증분 방식 어딥니까? 여기여야 되는데 좌표계의 원점이니까 여기인 거죠. 그럼 당연히 4번은 틀린 말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무관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G00, X90에 Y90 하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 위치랑 무관한 게 이 절대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번 프린트 출력 시에 재료가 플랫폼에 부착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착되지 않은 원인이 뭘까요? 부착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 그리고 자, 첫 번째 뒤에서 보도록 봅시다. 간격이 너무 클 때, 크면은 이만큼 뽑아냈는데 공중에 뜨겠죠. 그럼 4번은 출력이 안 되는 원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설정이 맞지 않는 경우, 이거는 사실 여러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밑에 거부터 볼게요. 출력물과 플랫폼 사이에 부착 면적이 적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2번도 틀릴 거고, 지름이 적절하지 않을 때 온도 설정이 맞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의 답변들입니다. 지름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0.4를 뽑을 거를 0.6. 근데 이 필라멘트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노즐이고 이 필라멘트 재료의 지름 즉 1.75m, 1.75짜리 필라멘트가 1.8 넣으면은 모터가 당겨주지 못하겠죠. 크니까. 그 때문에 압출이 되지 않는 문제일 거고요. 그러면은 온도가
여기서 왜 플랫폼 부착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너무 고온이면은 흐물흐물거리겠죠. 그러면은 노즐을 따라서 이 흐물흐물한 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저희 이번 시간에 이쪽에 노즐 옆에 팬 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은 너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너무 흐물흐물해서 플랫폼에 부착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을 4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3프린팅 출력 중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경우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경우이죠. 즉 외력이 생겨가지고 밀려서 간 경우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축이 제대로 회전하는 경우 이 부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 단면이 밀려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벨트 장력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경우 예를 들면은 이 장력이 너무 높으면은 벨트가 이 축에 이쪽 방향으로 항상 부하 걸려 있는 거죠. 장력이 당기려는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터가 당기는 거에 힘을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회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헤드가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이거는 뭐라고 했죠? 플랫폼에 부착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냉각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번 헤드가 너무 빨리 움직일 때라고 될 수 있고요. 가끔 바닥이 부착되지 않을 때, 즉 바닥이 부착되지 않고 이렇게 말려 올라갈 때 단면이 밀릴 경우도 뭐 사실 많이 없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인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네, 1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0번이랑 21번 한번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G코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G코드 명령어 중에서 G0, 뭐 G00이라 부르기도 하죠. 빠르게 이송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G는 G의 플러스 두 자리, 뭐 G00이나 G99까지의 숫자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은 G20이 밀리미터 쓰는 거, G21은 인치 쓰는 거 맞는데 이 모터가 회전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모터가 1mm 움직일 수 있을 때 회전하는 속도 때문에 아 아니죠. 예,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답은 어, 네, 답은 2번이고요. 세 자리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G코드가 옛날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멜린 펌웨어 여기 가보시면은 G코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G425도 있죠. 이런 걸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답은 세 자리 가능한 2번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107은 펜을 끄는 거죠. 그러면은 M106S0 이게 펜의 속도를 PWM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즉 펜 오프랑 같은 겁니다. 그런 기억을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펜 언더니까 챔버 언더 아니죠. 2번 틀렸고요. LCD에 메시지를 표시한다 아니고요. 쿨링팬을 끄는 명령이다. 리얼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기억 리얼인 4번입니다. 네, 이제 한 8문제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또 시작해 볼까요? 다음 중 출력물이 갈라지는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고체 방식에 대한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풀어봅시다. 갈라지는 현상은 어떤 부분일까? 보통 이 식으로 크랙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건데 층간의 결함들이 보통 생겨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부착력이 낮은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층의 높이가 너무 부착되면은 플랫폼과 잘 부착되지 않는다, 낮을 경우 발생한다 등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이 층 높이가 너무 높으면 플랫폼과 부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갈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과의 거의 연관없이 면적이 약해져서 이 부착력, 즉 단면적이 작아질 경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압출량이 부족하면 단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크랙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정 온도가 적정 토출 볼트보다 낮을 경우에는 출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마 놓치는 편이 오히려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다음 문제는 고체 방식의 FDM 프린터가 고체 소재를 사용하는 FDM 메터리얼 익스루전이 될 수 있겠죠. 친환경 소재 기본적으로 PLA가 있고, 플랫폼이 분리되지 않은 프린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제품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출력도가 빠르고 정밀하고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FDM, 그러니까 정밀한 부분들은 FDM보다는 Bed Polymerizzation에서 DLP나 SLA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작은 네모들이 뭔지 커플링을 해서 풀어보는 건데, 24번, 25번 2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경화되지 않은 수지를 경화시키는, 즉 광경화를 프린터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광경화가 뭐 있을까요? SLA, DLP, 니은, 리을 밖에 없는 답은 2번이 됩니다.
얘는 LOM은 페이퍼, 그러니까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 중 하나고요. SLA는 파우더 베드 퓨전 하나고, 3DP는 폴리젯과 같은 매테리얼 제팅 중 하나고요. FDM 같은 경우에는 메탈 익스트루전이니까 답은 리을 1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조형물을 세척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프린팅 방식은 이라 했는데, 세정을 하는 것은 일단 압출은 아니고 분사도 아니죠. 근데 여기 분진이지 않습니까? 그럼 파우더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파우더랑 분진은 항상 엮여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말 촉증 용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들이네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요 문제를 유사한 문제들이니까 세 문제를 동시에 3분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위의 요소에 대해서, 자, 밀폐 공간에서는 국소 배기 장치와 함께 설치해야 되고요. 보호를 위해서 적합한 보호구를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이런 몸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직접 닿아야 되지 않고요. 해당 물질을 묻은 의복이나 표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천연 재료는 연 플라스틱 자량제보다 더 미세한 입자를 방출한다 라고 될 수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3번 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보호구에 대한 설명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담당하면은 안 되고요. 지정된 한 명이 필요하겠죠. 구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무재질 아니죠. 스펀지가 좋죠. 보호구는 수동이나 전동식이 있으면서 이번에 설명드리지 않은 건데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 어딨냐? 답은 4번이고요. 왜냐면은 발간이나 디자인도 이 보호구에 잠시만요. 요거는 2번이 맞는 문제네요. 이게 뭐 저도 항상 이 안전 쪽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 사용 체크리스트, 즉 밀폐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치되어 있는지, 별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4번은 사실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전수칙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화학물질들은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분리가 되어 있고 밀폐가 되어 있으면은 국소배기장치랑 함께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들이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 다 끝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Q&A가 별도로 없고요. 내일 1차부터 다시 9차까지 한번 다시 리뷰를 돌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나스 대군역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